안녕하세요. 과거에 일어났던 이슈들에 대해 알아보는 그때 그 시절 채널입니다. 이번 영상은 지금으로부터 딱 20년 전 그때의 이야기들을 다루어 보려고 하는데요. 2001년 2월 19일에서 2월 25일 사이 일어난 일들에 대한 이야기로 꾸며보았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대학 등록금 인상으로 인해 벌어진 소식입니다. 2001년에는 전국의 대학들이 새학기 등록금을 2000년 물가 인상률의 2배가 넘는 수치인 5에서 10% 정도씩 인상했는데요. 20년 전에는 이 인상된 등록금을 무조건 현금으로만 납부해야 됐었다고 합니다. 2001년에도 신용카드 사용이 일반화되었지만 대학만은 카드 예외 구역이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3에서 5% 수준에 달하는 카드 수수료 때문이었다고 하는데요. 대학 등록금은 해마다 인상되고 현금 납부만 고집하는 실태에 일부 대학에서는 대납 시위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부산 동의대 학생들이 돼지, 오리, 경운기까지 학교 본관 앞으로 끌고 왔고 심지어 가전제품과 가구 등도 들고 와 현물 납부 투쟁을 벌였다고 합니다. 등록금이 인상된 부분도 서러운데 지금과 달리 카드로도 납부가 안 되었다는 게 그때 그 시절의 대학생들 입장에서는 화가 날 만한 이야기였습니다. 다음은 인간 복제가 세계 최초로 한 캐나다의 종교 집단에 의해 시도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 종교 집단의 이름은 라엘리안으로 알려졌고 이들은 인간이 다른 행성에서 온 외계인이 복제한 것이라고 믿고 있는 집단입니다. 1997년에 복제양 둘리가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후 4년 만에 세계 최초 인간 복제에 대한 실험이 6억 원의 돈을 지불한 숨진 아들을 복제해달라는 한 부부에 의해 미국 비밀 장소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부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많았다고 하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이 인간 복제에 대해 반대를 하였고 그 중에 복제양 둘리를 탄생시켰던 로레인영 박사는 복제 실패율이 98%나 되는 데다 복제된 아기는 일찍 죽거나 기형아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였다고 하네요. 이후 인간 복제에 대한 실험을 진행한 라엘리안이라는 종교 집단은 2002년 12월 26일 이브라는 이름을 가진 최초의 복제 아기가 출생했다고 밝혔으나 과학적 증거인 DNA에 대한 자료 등 사실적 근거를 밝히지를 않아 인간 복제에 대한 사실 여부가 여전히 논란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2001년에 실업자의 수가 100만 명에 근접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예로 건설 부문 인력 시장에서도 단순 인력직을 얻는 일마저도 어려웠었다고 하는데요. 실업자 비율을 보면 사회의 중추라고 할 수 있는 20대의 실업률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 30대와 40대의 실업률이 비슷하게 높았다고 합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정부에서는 대졸 신입자에게 정보기술 교육을 실시하고 정부 지원 인턴 사원도 확충하였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도 대한민국의 실업률이 157만 명 수준으로 해마다 정부에서 실업 정책을 발표하지만 효과가 있는지가 의문인 상황입니다. 다음은 2001년 2월 20일 서울 부근 자유로에서 100여 대가 넘는 차들이 추돌하는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짙은 안개로 인해 20m 앞도 보이지 않았고 도로도 얼어서 미처 속도를 줄이지 못하여 잇따라 추돌 사고가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거나 잔디밭으로 처박히는 등 여러 승용차들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부서졌다고 합니다. 또한 사고 처리를 위해 출동한 구급차도 뒷차량에 부딪혔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큰 부상자는 없었지만 사고로 인하여 자유로 일대는 3시간 이상이나 마비되는 상황이 있었다고 합니다. 2021년 1월 생후 16개월 아기가 양모에 의해 아동학대를 당해 안타깝게 숨을 거둔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20년 전 오늘도 아동학대에 의해 아이가 숨을 거둔 일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남자아이가 계모에게 매를 맞다가 숨졌다고 하는데요. 아이가 말을 듣지 않자 어린아이의 고집을 꺾겠다며 매를 들었다고 합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에 아이의 조그만 몸에는 매를 맞아 멍이 든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린 아이들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는 이런 일들에 너무 가슴이 아프고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번 소식은 통신업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년 전에 초고속 인터넷 시장은 많은 사업자들이 경쟁하는 과포화 상태였다고 합니다.
중복 투자와 과열 경쟁에 의해 일부 업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경영난을 겪었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통신시장을 3원체제로 개편하는 구조 개편 방향을 내놓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결정된 세 군데의 사업체가 바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로 선정되었고 지금까지 3개 업체로만 유지되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다음 소식은 의약 분업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1999년 의약의 합리화와 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의사는 환자에게 처방전만을 교부하고 약사는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고 투약하는 의약 분업 제도를 실시했는데요. 2001년에는 의약 분업에 대한 내용 중 주사제를 제외시킨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이전에는 의약 분업에 의해 주사제를 약국에서 사온 뒤 다시 병원에 들러 주사를 맞았다고 하는데 주사제가 제외가 되어 개정이 된다면 지금처럼 직접 병원에서 주사를 맞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변경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 변경된 제도가 적용된다면 의사의 주사제 처방 남용을 막기 위해 정부에서는 주사제에 해당하는 의사의 처방료와 조제료를 없애거나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주사제의 의약 분업 제외 방침에 일부 지역사회 약사회에서는 전문 의약품을 제외한 일반 의약품을 대상으로 열정 이상 단위로 판매하게 되어 있는 현행 약사법을 무시하고 나달 판매와 혼합 판매를 하는 등 의약 분업 불복종 운동을 하는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지금은 당연하게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약을 타는 일들이 적용되기까지 과거에 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사실이 신기할 따름입니다. 마지막 소식은 2001년 2월 21일 서울 잠실 종합운동장 주변에 수백 명의 10대 소녀들이 며칠씩 노숙을 하며 지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는 약 일주일 뒤인 2001년 2월 27일에 열리는 20년 전에 당시 최고의 인기 가수 H.O.T의 콘서트 때문인데요. 지정 좌석이 아닌 자유석으로 진행되어 선착순으로 입장시킨다는 사실에 가수들을 조금이라도 가까이서 보겠다는 일념하에 많은 소녀 팬들이 노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추위를 참기 위해 이불을 뒤집어 쓰고 텐트까지 치며 며칠 밤을 새우곤 했다는데요. 심지어 일부 소녀 팬들이 지하철 종합운동장역 내에 있는 노숙자의 이불을 몰래 가져가면서 노숙자들이 H.O.T 팬들에게 거세게 항의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팬들이 있기에 연예인들이 더욱 힘을 내서 멋진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준비한 20년 전 그때 그 시절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다음에도 과거에 일어난 이슈들에 대해 조사하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